한국은 향후 10년 안에 세계 군사력 순위를 뒤집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3년이면 충분히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반드시 그들을 우리의 아군으로 두고 적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 회의 도중 한 남성이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보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하버드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기술정보국 소속 첨단 기술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저 국제기술평가 전문가지만 사실 제 진짜 임무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사실 제 주요 임무였죠. 저는 냉철한 성격이라 감정보다는 논리와 분석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하버드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군정보부에서 10년 이상 일하면서 여러 나라의 기술 발전을 추적하고 검토해왔죠. 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게 무력화시키기까지 했죠. 과거에는 이란의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바이러스로 감염시키고 러시아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해킹 작전에도 관여했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국방부 본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엔 전 세계 기술 개발 현황이 빼곡한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기술을 그냥 발명품이 아니라 무기로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마치 조용한 전쟁 시뮬레이션 무대처럼 보였어요. 그때 담당자가 조용하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EMP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EMP 방어 체계까지 거의 완성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EMP 공격과 방어를 둘 다 갖춘다고? 이거 완전 사기 같은 기술인데. EMP 쉽게 말하면 전자기 충격파인데요. 이건 핵폭발이나 특수 장비로 만들어지는 강력한 전자파 충격이에요. 이 충격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모든 전자 기반 시스템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EMP 한 방이면 뉴욕 같은 대도시는 그냥 캄캄한 동굴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신호등이 멈추고 핸드폰이나 위성통신은 먹통이 되고 병원의 생명유지 장치도 그냥 꺼져버려요. 은행 시스템도 마비되고 심지어 무기조차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총알을 무서워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없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는 EMP예요.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라 문명을 꺼버리는 스위치나 다름없죠. 상부에서는 딱 잘라 말했어요. 이번 임무는 평가가 아니야. 한국이 EMP 기술을 무기화하고 실전에 쓰지 못하게 막을 방법을 찾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완성 못하게 막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 예전에 제가 성공했던 기술 무력화 작전들을 되뇌었어요. 이란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바이러스 감염시켜 핵전쟁을 예방한 일, 러시아 미사일 탐지 레이더 설계를 없애 보안을 지킨 일, 중국 통신기업이 개인정보 탈취를 빼가기 직전 해킹으로 무력화했던 일.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아시아 최우선 기술협력 국가니까요. 정면에서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방해해야 한다면 내부에서 틈새를 찾아야 했죠.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야. 한국의 기술은 반드시 멈춰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왠지 이번 임무는 평소와 다를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제 본능이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입국 게이트 앞에서 여권을 올려두자 지문과 얼굴, 체형 스캔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겨우 5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거죠. 이 정도 자동화라고? 미군 기지도 아닌데? 보통 여행자들은 빠른 애로 끝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정밀한 보안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생체 정보가 전국의 CCTV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 5분 안에 전국 어디서든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편의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야. 비상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안보 장치의 일부라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짧게 중얼거렸죠. 지금쯤 내 입국 정보도 국방부에 전달됐겠지. 공항 앞에서는 검은 SUV 한 대가 정차했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내렸어요. 앤드류 하버드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EMP 방호 체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슬쩍 떠봤어요. EMP 방호 기술이라. 대부분 아직 실험 단계일 텐데요. 한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실험 단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군사적 사고를 가진 과학자라는 걸요. 차량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한지우는 창밖 건물 위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EMP 내성 리피터입니다. 신호망을 보호하는 장치죠. 주요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있고 일부 민간 통신망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완전 놀랐어요. 민간 인프라까지도 방호 체계에 포함돼 있다고요?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죠. 주요 기업, 철도 관제소, 일부 대형 병원도 차폐 설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을 세계 최초의 EMP 방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EMP 공격이 와도 도시가 그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창밖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서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군사 전략이 조화된 움직이는 방어막 같군. 그리고 이 도시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다음 일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차를 타고 이름 없는 경기도 외곽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는 이곳이 그저 평범한 연구단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느꼈죠. 여긴 군사기지 수준의 차폐 벽, 고출력 실험 장비, 통제실 등 고도로 통제된 환경이었어요. 실험을 앞둔 묵직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죠. 보호복을 입고 통제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탄 유리 너머로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한지우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왼쪽은 일반 차량, 오른쪽은 한국형 EMP 방호 기술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동일한 전자 시스템 구조이지만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EMP 시뮬레이터가 작동됐어요. 별다른 소리 없이 강력한 전자기 파동이 퍼졌고 왼쪽 차량은 즉시 모든 전기 시스템이 정지했어요. 시동, 계기판, 통신 장비가 꺼지고 도어락도 풀리지 않았죠. 반면 오른쪽 차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동을 유지했어요. 기록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차이 같지만 실제 전장에선 생사를 나눈다. 이어지는 실험은 도시 기반 시스템에 대한 EMP 시연이었어요. 실험실 한쪽에는 도시 인프라를 축소해 놓은 모형들이 있었죠. 전력 계량기, 통신 기지국, 신호 제어기, 공공 센서망의 모형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EMP가 발사되자 실험실의 모형 신호등은 꺼지고 통신 장비는 두절되고 전력 제어 패널은 리셋됐어요. 그런데 한국형 방호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은 그대로 작동을 유지했어요. 시뮬레이션 속 도시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거였죠. 한지우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린 총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도시의 EMP가 터져도 시민들의 하루는 멈추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이런 방어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아직 개발 중인데. 그런데 여긴 이미 실용화 단계구나. 실험이 모두 끝난 뒤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한지우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EMP를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습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비핵 EMP, 전자기 타격 장비 다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전이지 위협이 아니니까요. 21세기 전쟁은
전자기기를 통제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병원의 생명유지 장치, 통신망, 교통 시스템 모두 마비되죠. 전기를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지우 박사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현대 전쟁에서 첫 번째 목표물은 항상 전력망이었고 이걸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공격용 무기에만 집중할 때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한국은 이걸로 전쟁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겠군. 실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미국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을 국가의 철학으로 바꾸는 나라다. 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처음 받았던 임무대로 이 기술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목격한 한국의 의도를 보고할 것인지.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호텔 숙소로 복귀해 혼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처음 받았던 임무 지령이 떠 있었어요. 목적, 한국 EMP 방어 기술 진척도 확인. 과제, 기술 무력화 가능성 검토. 방향, 잠재적 위험 요소 사전 억제 및 기술 파괴. 마우스를 움직여 기술 차단 필요성 검토라는 문장을 과감히 삭제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죠. 기술 협력 전략 전환 검토 필요. 처음에는 한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한국의 보안 수준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 제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EMP 방호 시스템들, 꺼지지 않는 전력망, 도시 전체를 위한 방어 체계.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이 담긴 프로젝트였어요. 보고서의 제목도 변경했어요. 한국 EMP 기술 억제 전략에서 한국 EMP 기술 및 동맹 협력 우선 보고서라고요. 그리고 문서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EMP 방호 기술은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기술은 무기화될 위험성보다 동맹국 간 공유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큽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본 모든 증거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담았어요. 특히 한국이 도시 전체를 위한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이 시스템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죠. 한국은 EMP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위협보다 안전을 원하는 그들의 철학적 결정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보고하는데 이번엔 제 생각을 담기로 했거든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귀중한 동맹과 기술적 기회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제가 아닌 협력입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략도 포함했어요.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도시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한국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그들의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최후방국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기술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글로벌 동맹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보건대 앞으로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었죠. 제 경력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를 전송한 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간단히 식사를 한 뒤 몇 시간 동안은 답장이 올까 노트북을 계속 확인했죠.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깼는데도 여전히 답변이 없었어요. 보통은 국방부가 중요한 보고서에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임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요. 아마도 워싱턴에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마침내 암호화된 지령이 도착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화면에 뜬 내용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술 수준은 인정. 그러나 그 기술의 철학과 방향성이 신뢰 가능한지 최종 확인 바람. 한숨을 돌렸어요. 완전한 거부도 완전한 수용도 아니었죠. 이제 임무는 판단이 아니라 확신을 보여주는 일로 바뀌었어요. 정보 수집은 끝났고 남은 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지우 박사에게 연락해서 추가 회의를 요청했어요. 기술은 의도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숨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한지우 박사는 저를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만약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를 차단했을 겁니다. 실험, 공장, 시스템, 심지어 전력 통제망까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우리의 방위산업 무기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 교환을 통해 우방국과 협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감출 수 있었지만 드러냈다는 것.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이었구나. 미팅 후 저는 미 국방부 전략실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 너머로 국방부 전략 분석실의 얼굴들이 보였죠. 저는 한지우 박사와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 그것이 한국의 의도입니다. 본부 측에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이 그걸 평화적으로 쓸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들은 보여줄 필요가 없었지만 보여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기술적 기회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신뢰했듯이 우리도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내일이면 본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텐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귀국 전날 서울 남산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짐은 이미 다 꾸려놓은 상태였죠.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도시는 조용했지만 꺼지지 않은 불빛들은 여전히 힘차게 살아 있었어요. 며칠간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EMP 실험장에서 본 차폐 기술, 꺼지지 않는 전력망, 기술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던 연구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무기를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막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아침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승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졌고 한국과의 EMP 방어 기술 협력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제 직감이 맞았어요. 워싱턴도 결국 이 기술의 가치와 한국의 진정성을 인정한 거예요. 노트북을 열어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EMP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드러내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기술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경계했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했던 건 그 기술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이었어요. 21세기의 안보는 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나라가 이끌게 될 거예요. 비행기 시간까지 남은 건 3시간.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호텔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미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한국이라는 동반자를 얻은 거란걸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